예, 안녕하십니까. 혁명고 이정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별 암기 노트를 시작합니다. 이제 1강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수업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수업은 원래 포지션 자체가 심화반이라고 하는 기본 이론이 있죠. 그걸 끝낸 분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자의 눈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유형별 암기 노트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5분만 하게 될 텐데요. 기본 이론을 하시게 돼요. 기본 이론이란 것들이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 어휘라든지, 그 다음 뭐가 있다? 독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어휘, 독해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름이 좀 달라요.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의문현상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지죠. 그래서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소년, 소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의미는 또 달라지죠. 이걸 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똑같아요. 문법, 어휘, 독해가 사근게 되는 것이고,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기본서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문법은 1권에서 나와 있습니다. 혁명국어도 1권에서 문법을 하죠. 그리고 독해는 2, 3권에서 되고요. 그리고 2권의 뒷부분에서 어휘 부분을 파트를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기본서를 다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은 이유는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부족하니까 사교육의 학원을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는 교과서가 다 있어요. 어차피 다 살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학원 갔는데 더 책이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원의 교재는 얇은 게 최고입니다. 얇고 빨리 가고 엑기스만 딱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를 안 다닙니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도 없고 자기의 기준도 없고 교과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대용하는 것이 우리 기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기본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혹시 모르게 됐을 때 발췌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었지? 그러고 다시 봤을 때. 따라서 수업을 하는 것이 최대한 면면하게 가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혹시 다음에 다시 봤을 때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기본서는 1권, 2권, 3권 참 끔찍할 정도로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론 단계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저와 같이 했을 거고요. 현강하고 인강하고 중에서 해서 이 부분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심화반에서 이론할 때는 이걸 두 단계로 합니다. 문법하고 어휘 파트를 따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또 독해 파트를 따로 수업해서 보통 어린원이라고 해서 한 90강 정도가 되죠. 아무리 짧게 한다면 100강, 90강 정도가 되는 걸 쭉 수업을 하면서 기본 이론 파트를 했을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용국어라든지 내지는 이해국어라든지 내지는 지식국어라고 합니다. 조금 입장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실용국어가 뭐냐면 실용적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춤법이라든지 표준 발음이라든지 로마자 외래어 같은 것들 실제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관공서에서 써야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보통 실용국어라고 하며 실제 이 실용국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 문법 쪽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국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해국어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죠. 그 다음 글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어디 부분, 독해 부분 파트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식국어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 지식국어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한마디로 공무원이 되려면 이 정도의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외국인이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이 지식국어라는 게 들어왔는데 보통 얘네들은 문학사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서울시나 내지는 지방직 7급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문학사라고 해서 고전 현대문학사 1910년대 20년대 특징이라든지 향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작가가 무엇을 지었는지를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통 서울시 시험 보기 전에 특강으로 보통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전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이고 만약에 못 보셨어도 지금부터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을 끝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론을 꽉 찼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문제풀이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 연구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시험 치려고 모인 거니까. 근데 시험이라는 게 참 묘하죠. 운이란 게 작동을 합니다. 운이란 게. 그 운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운이 사실 운이 돈다는 거거든요. 이 운이란 건 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번에 시험에서 나섰죠. 운에는 두 가지 운이 있어요. 나쁜 운을 얘기를 할 때요. 비운이란 말이 있죠. 근데 그 비운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슬플 비자예요. 그래서 슬플 비자 그러면 슬픈 운이죠. 징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는 소리를 내는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한자에 쓰는 비운은 저 비운을 쓰지 않습니다. 이 비운이 아니고 슬플 비자가 아니고 바로 막힐 비자를 쓴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아니 부자 막힐 비자인데 운이란 게 돌 운자거든요. 그러니까 운은 돌아야 돼요. 나쁘든 좋든 계속 돌아야 되는 건데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 칠 때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알거든요. 분명히 시험을 끝내고 나가면 나 이거 답인데 라고 하는 건데 두 개 중에서 딱 막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태권도 3단이라고 무조건 싸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해서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실전 경험 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고등학교 때 12학년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했을 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는 실전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요. 한번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쉽게 해서 대학 수업 정말 대학 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2학년에 결과 좋았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다 알아요.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논다고. 그럼 고3 때 얘네들이 학원 안 가느냐? 가잖아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있다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부랴부랴 몰라서 점수가 안 나서 배우려고 학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전교권에서 놀아요. 전교 1등이야. 근데 걔네들은 학원 더 열심히 다녀요. 그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몰라서 배우러 가는 거고요. 한 사람은 아는 데 가요. 근데 몰라서 배우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때가 늦었다 이거예요. 그럼 고3 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들은 도대체 왜 학원을 왜 간 걸까 도대체? 다 아는데. 나는 관동별고 빼고 있는 쟤네들 관동별 다 알거든. 근데 왜 갔을까 도대체? 걔네들은 시험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뭐다? 요령, 훈련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지? 근데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어떻다? 그게 없어요. 항상 이론 그다음 문제, 항상 이론 다음 문제.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론을 한번 했잖아요. 이 막힐 비운을 뚫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히지 말고 뚫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이 문제풀이를 가야 될 텐데 이 문제풀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경계를 아시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론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내 체급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를 아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기 직렬만 푸는 게 아니에요. 구급 행정직이 쉽게 해서 국회직이나 법원직 다 풉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경계를 아셔야 돼요. 라운드가 쉽게 해서 어디까지인지 축구장 넓이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안 다음에 예상 문제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대다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도 제대로 안 돼 있죠. 거기다 문제풀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본 이론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을 하게 되고 공부란 게 그래요. 잘 맞으면 막 떠요. 왜 그런지 몰라 잘 돼요. 아까 내가 운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도 이 운이 오게 될 텐데 자 이게 되는데 자꾸 뭔가 턱턱턱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이에 최소한 기본 심화 이론 한 거를 한 번쯤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권, 2권, 3권으로 됐었던 이 넓은 거를 좀 압축을 해가지고 전체 숲을 봐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 나오느냐라는 유형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딱 알잖아. 그래서 지문이 몇 개 나와? 근데 몰라? 이러면 얘 시험 못 치는 거죠. 7차 교육개정은 아시죠? 옛날에 수능이라고.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어 언어 영역에는 지문이 몇 개 나온다? 10개. 딱 나오잖아요. 6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언어 딱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는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뭐다? 뭐 듣기나 쓰기나 독해 뭐 이런 게 나온다. 문학은 뭐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공무원 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외우고 가서 풀고 1년도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무섭죠? 그래서 요 마무리와 그 다음 유형을 아는 수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수업하는 바로 이 유형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시험 이 제목을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별 암기 노트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실제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잡고 유형을 잡는 거예요. 이 유형을 잡는다는 거 왜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얘 책을 이제부터 버리는 게 아니고 발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발췌독을 하는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내가 모자란지를 빨리빨리 찾으려면 얘를 섹터화해야 된다. 챕터화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여기서부터 잡아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암기 노트라는 것은 실제 기본 이론에서 열심히 했잖아. 그걸 가장 필요한 건 표를 전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암기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보통 이 수업을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수업을 하시는 분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은 정말 마무리하고 유형 알고 다음에 문제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단 혹시 초보가 이제 반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쁘지 않아요. 왜 초보는 이 부분을 잘 힘들어요. 또는 이 부분을 했는데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들어오면 두 가지가 되죠. 여기를 하는 사람은 마무리가 딱딱 되면서 완성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유형을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는 독해가 약해요.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난 전개 방식이 약하다. 표현 방식이 약하다. 알고 봤더니 나는 발음 문제 중에 의문현상 표준 발음 중에서 특히 의문현상이 약하다. 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내가 몇 페이지를 봐야 될지 잡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숲을 보고 다시 나무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 전권을 하나의 권으로 묶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업이 우리가 하는 유형별 암기 노트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운이라는 건 시험장 갔을 때 이런 운은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볼펜 놨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답이 막 찍히는 이런 분신사바 같은 건 없고요. 실제는 이런 거죠. 자주 내가 봤었던 것, 선생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주 봤었던 것이 주로 치우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운이 좋다는 거죠. 라는 건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 외에 물론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서울시하고 되죠. 7급에서는 문학사라는 지식국어하고 한문이라는 부분, 고전문법 이런 게 좀 끼기 시작합니다만은 제 학생들은 알 겁니다. 현민고 가족들은요. 고전문법은 현대문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첫 번째, 이와 같이 설명한 대로 언어와 국어를 들어가도록 하죠. 언어와 국어가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꼭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이 책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 볼게요. 바로 그 첫 페이지에 보면 기출 발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되셨지? 그러니까 이게 딴 책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기출 발문 분석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14번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발문이라고 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1, 2, 3, 4번은 뭐라 한다? 선택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문의 조건을 보고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은 정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지? 근데 이 발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보자고. 첫째, 조건이 있는 게 있고 조건이 없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조건이 없는 게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건 조건을 찾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중 어문규범에 어긋난 것은. 그냥 어문규범에 어긋난 거예요. 그럼 걔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거야, 걔는 문제가. 그럼 결국 선택지 4개 중에서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다음 중 어문규범에 맞는 것은 선생님 그럼 달라지잖아요. 상관없어요. 이거 없어도 돼. 왜? 어차피 4개 중에서 이질적인 거니까. 3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면 틀린 게 답이고 3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으면 당연히 하나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없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되셨지? 그럼 보세요. 조건이 없는 발문이 나오면 뭐가 된다? 선택지에 관심을 드려야 되겠죠. 맞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진짜 미친 듯이 자습하고 했는데 실제 내가 점수를 따야 되는 문제를 가면 멍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운이 아닌 감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죠.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깰게요. 해서 기출발문이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2010년 경세 1차에 보면 다음 중 언어 특성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따라서 얘는 조건이 없는 문제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언어의 특성을 따지라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안 배운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다음에 거꾸로 가지만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초보가 되게 많이 들어요. 이 강의를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따라서 내가 기본 이론 할 때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전이죠, 실전. 자, 언어의 특성이 뭔지 알죠? 바로 기호성, 체계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떠야 돼요. 물론 좀 이따 수업할 겁니다. 됐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안 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틀린 걸 찾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문제. 자, 13년도 국가직이죠.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회의 특성.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하나는 뭐다? 특성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 그랬고, 다음 그래서 알 수 있는 특성을 찾으라. 그럼 이 두 문제는 똑같은 거죠. 하나는 경찰, 하나는 13년도 국가직 9급이지만 직렬이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할게요. 언어의 특성을 모른다? 끝난 거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언어의 기능 보세요. 달라졌죠? 그러면 특성입니까? 아니면 기능입니까? 기능. 기능 그럼 보통 여러분 나와야 돼요. 표현의 기능. 맞죠? 지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맞습니까? 그 다음 뭐가 돼요? 표출적 기능, 관어적 기능, 미적 기능, 그리고 정보 지식의 보존 기능. 딱 나와야 된다고. 이거 외우게 할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거기까지 해야 되나요? 그럼 뭘 할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외워야 되나요? 그럼 그 대근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얘기하는 맞죠? 대근 당신은 그럼 좀 낮춘 거니까 그럼 대근 옛날에 시험 칠 때 여기까지 안 하셨어? 그러니까 깨졌지. 시험하는 거 외우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그런 것까지 다 그럼 국사는 왜 외우시나? 됐죠?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세종대왕. 그거 왜 외우냐고? 세중인지 세정인지 네 마음대로 하지. 그게 아니고 외워야지 시험 보죠. 근데 왜 얘는 안 외우냐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또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있어요. 최근에
선생님 제가 다 좋은데 그럼 외우진 않았습니다. 그럼 왜요? 했더니 외우는 건 체계를 세운 다음에 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체계를 먼저 세우고.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국어. 여러분 한국인이죠? 여러분 한국인이잖아, 그죠? 아, 한국인이 왜 국어에 대한 체계를 세워요? 혹시 동남아 인니예요? 인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인도네시아를 비하한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사람도 호도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실전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외우실 거예요. 됐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